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 배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와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도 첫 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이 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30대 청년부터 지팡이를 짚고 나온 팔순의 노인들까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1,6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불법을 통해 호주머니를 채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에게 사기까지 치면서 살인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산단 인근의 종교단체도 집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람이 골뱅이 들고 많이 문화재는 막 망가지고 그래도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 주민들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건강 역학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증된 측정 업체를 통해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체 전수 측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3단 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한편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은 집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배출 농도를 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협의체에 포함되면서 첫 회의부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책을 만들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협의체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와 위반 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달 말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여수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쟁점이죠.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정부까지 나서고 있는데 여수뿐만 아니라 여수산단과 경계행정구역인 순천권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대표적인 국가산단인 여수산단. 지난달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가 적발한 200여 개 사업장 가운데 70%가량이 여수 광양에 집중됐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여수를 찾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조작은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산단의 근접 지역인 순천시 행정경계면 주민들의 환경 대책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여수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우리 주민들께 피드백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여수 국가산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불안한 삶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말 순천에서 열린 광양만권 대기오염 환경 포럼에서도 광양만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성명서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해 공개할 수 있는 감시망을 촉구한 상황.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행정협의를 통해 공동 의제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개 지자체가 공동 의안으로 공동 의제로서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해 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광역, 광양만권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에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최근 임시회 10분 자유 발언에서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필수적이라며 기관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시장이 직접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까지
정부로부터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설치를 이끌어낸 당진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여수시와 권오봉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순천의료원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의료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과거 징계 처분 경력이 있는데도 승진시킨 직원 A씨의 사례와 성비위 관련 의사 고용 등 모두 16건을 적발하고 징계 1명, 훈계 1명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13건에 대해 주의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또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무자격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24건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람회 재단이 정부 투자금 3,700억 원을 갚기 위해 매각 절차를 준비 중인 여수 세계 박람회장입니다. 매각 여부가 쟁점이 되는 곳은 국제 여객선 부두 옆과 그 배후 지역 등 모두 2만여 평. 최근 이 구역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서고 민간 이양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 해양 관광 도시라는 장래 비전을 위해서는 크루즈와 국제 여객 항만 시설 등 공공기능을 수행할 부지를 꼭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때는 하려 해도 못하는 거죠. 이제 민간에게 매각된 후에야 부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각 절차의 주체인 재단 측은 지역의 요구를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은 사활용 계획이라는 법적 틀이 딱 이미 박혀 있어가지고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은 재단이 꿈쩍을 달성을 못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여수시도 박람회장의 조기 활성화를 겨냥해 공식적으로 매각 쪽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어렵게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수의 관광, 또 우리 여수의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투자금 상환 요구에 맞서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결집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달 해양수산청에 국제항만시설 기능 유지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비전을 실현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특히 여수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이 정치권이 같이 결집해서 힘을 합쳐도 상당히 부족할진데 더군다나 이제 민선 7기 지자체가 들어오면서 이게 민자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급격히 지금 조기 매각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주변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장차 매입 의지까지 보이며 매각 보류를 요구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희는 입장은 거기 부두와 인접한 부지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항만 시설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좀 매각을 좀 보류를 해달라. 전라남도의 요구로 매각 공고가 잠시 보류된 시한은 이달 23일. 이후 엑스포장 매각 절차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에 매각될 경우 흔한 상업시설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개교를 앞둔 예술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교류를 추진합니다. 광양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러시아 국립음악원을 방문해 업무 협약을 맺고 교수진 파견과 예술고 학생 현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62년에 세워진 러시아 국립음악원은 차이콥스키를 포함해 다수의 음악 거장을 배출한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에 지난 3일부터 4일간 모두 39만 명의 방문객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통제형 길놀이와 드론 라이트쇼, 선소 패밀리 테마존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행정 대집행을 통해 난장 없는 깨끗한 축제장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도 올해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라고 하는데요.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돈 쓸 때가 많은 5월이라 심리적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물가 인상을 가장 실감케 하는 곳이 주유소입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60원이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첫날 곧바로 판매가에 반영돼 휘발유 값이 1,500원대 중반으로 뛰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녔지만 광주 지역 주유소들이 일제히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여기가 좀 제일 싸서 여기를 계속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기도 비싸네요, 상당히. 서민의 술인 소주와 맥주값 역시 올랐습니다. 주류 회사의 출고 가격은 불과 5에서 7%가량 소폭 인상됐지만 음식점 판매가는 한 병당 5,0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값이 한 달 전보다 15% 이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채소 등 식자재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 사 먹는 소비자도 파는 소상인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시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예, 그냥 제 인건비만 떨어지면 그냥 유지한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치킨값과 우유값 등 대부분에서 올랐거나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대로라면 넉 달 연속 광주 지역 물가 인상폭이 1%를 넘지 않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수직 상승 중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 나간읍성이 국내 전국 단위의 국악 경연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지난달 제6회 나간읍성 전국 국악대전이 열려 전국에서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 등 5개 부분에 100여 명 가까이가 참여했습니다. 또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2회 나간읍성 전국 가야금 병창 경연대회에도 지난해보다 80명이 더 늘어난 개인과 단체 112팀, 187명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전남도가 하절기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기온 상승에 따른 수인성 또는 식품 매개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질병관리본부 22개 시군보건소와 함께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지를 중심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2,900여 명을 위촉해 감염병 환자가 발견과 발생 상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는 괜찮은 날씨일지 몰라도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라 걱정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건조하지 않은 지역이 매우 드문 모습이죠.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밤 사이에는 강원도 미시령과 양양 부근에 초속 20m가 넘는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이 됐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이 정도의 바람이 지속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초속 10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간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온 차이가 큰데요. 출근길에 감도는 쌀쌀함은 낮이 되면서 금세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고요. 낮부터는 하늘에 구름 양만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